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20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부진한 실업 지표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했는데요. 빵주가 일제히 올라줬고요. 애플이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고 테슬라 역시 주당 2,000달러를 넘어선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인텔이 당사의 주가가 너무 싸다면서 자사주 매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날 1.5%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지표부터 함께 살펴보면 이 실업 지표가 악화하면서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불과 지난주만 해도 100만 명 아래로 떨어져서 97만 명을 기록했다면서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오히려 전주보다 13만 5천 명 늘어나 이 110만 6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92만 명보다도 한참 더 많았는데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된 현재 상황에서 청구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앞으로 소비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가 되는데요.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달에 이 증가폭이 다소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경기 회복세가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연준은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죠.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면서 고용 등 경제 회복이 둔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했는데요. 수익률 곡선 제어 등 시장이 기대했던 과감한 부양 조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도 장 초반 하방 압력을 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 갈등에 관해서는 우려를 줄이는 소식이 있었죠.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 회담과 관련해서 양국이 며칠 내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담을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무역 합의 이행 차질에 대한 우려는 좀 잠재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0.17% 올라서 27,73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이날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초반에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이내 반등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는데요. 1% 넘게 오르면서 11,264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보시죠. 0.3% 상승세 기록하면서 3,38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입니다. 금값이 지난 밤 사이에 또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아시아장,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1% 넘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금값은 0.5% 정도 내린 채 마감이 선물 시장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악화되자 이에 대한 이 반발 매수 심리가 되겠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금값이 낙폭을 축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 금값은 0.58% 내려서 1,958.8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똑같은 이유로 사실 금리도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채권에 대한 매수 심리가 더 컸다는 이야기겠죠. 채권 금리는 지난 밤 사이에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0.653%까지 내려간 채 다시 한번 금리가 내려갔고요. 자,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도 거의 한 1% 가까이 내렸습니다. 산유국 기구인 오펙 플러스가 전날 원유 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만큼 원유 시장의 수요 회복보다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다 보니까 원유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의 고용 시장의 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원유 수요의 회복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면서 이것이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WTI 가격은 거의 0.7% 내려서 42.62달러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밤 사이에는 0.15% 정도 내렸습니다. 92.75까지 내려간 채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과 중국이 잠시 연기했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 점검 회담을 조만간 며칠 내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은 화상회의로 열릴 예정으로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실 양국은 당초 지난 15일에 이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양국 관계는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당히 악화된 모습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시장도 좀 움직이는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무역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위협과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꾸준히 미국 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충족시켜야 하는 규모를 뛰어넘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무역에는 좀 별다른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 덧붙여졌었는데요.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 미중 갈등에도 1단계 무역 합의가 지속되고 있다.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회의 연기는 일정 문제 때문이었고 양국이 모두 1단계 무역 합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이 엄청난 양의 미국 상품을 구입을 했으며 이 중에 대부분은 농산품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지난 1월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하고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합의서에는 6개월마다 최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라고 정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회담에서 이 양국이 이 합의에 대해서 잘 지켜냈는지 그런 내용이 밝혀질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다시 한번 100만 건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지표를 본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추가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부양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부양책이 안 나오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 있다라고 CNBC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97만 명대까지 내려갔던 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다시 110만 명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고용시장의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계속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 밑으로 내려갔던 이 지표가 다시 100만 건 위로 올라섰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번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추가적인 부양책이 없을 경우에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랜드 소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다이앤 스원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워싱턴 행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역풍은 엄청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63만 6천 명이 감소해서 1,484만 명을 기록했는데 다만 이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한 주 결과가 좀 딜레이돼서 한 주 정도 딜레이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증가했던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다음 주에 더해지게 된다면 이 수치도 다음 주에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를 보고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아마 미국 경제가 괜찮지 않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이 미국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가 법원으로부터 운전사들을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전환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었죠. 이 때문에 현지 시간 21일 자정부터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그런데 막판에 항소 법원이 개입을 하면서 방금 속보로 전해진 소식이 두 기업이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는 그 기간을 연장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서는 우버와 리프트의 주 내에 운전사들을 더 이상 독립적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고 요구를 했고 막판에 항소 법원에서 기한을 좀 연장해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라라고 밝히면서 이날 리프트와 우버의 주가는 장 초반에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 소식이 들린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5%, 6%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들 업체는 법원의 명령에 반발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현재는 이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외부 업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운전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는 우버나 리프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신 이름을 빌려서 영업을 하는 외부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죠. 과연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자, 알리바바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의 지난 밤 사이 주가는 약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 빅테크 기업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개선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분기 실적입니다. 자, 이게 순이익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가장 짙은 그래프가 바로 지난 1분기, 2021년 1분기 분기 순이익입니다. 알리바바는 그 회계 연도가 달라서 이번 분기, 이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가 2021년 1분기인데요. 이 시기의 순이익이 476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212억 위안을 기록했으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배 넘는 순이익의 상승, 급증이 있었던 것이고요. 총 매출도 34% 상승해서 1,538억 위안을 기록했습니다. 팩트셋 기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였던 1,480억 위안을 상회하는 그 실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해서 퍼시픽 에포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게 호재라면서 한 번 온라인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지 않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 상승, 월마트와 그리고 타겟사 그 온라인 매출이 증가했던 그 부분 같은 맥락의 이야기겠죠. 다만 미중 간의 갈등이 알리바바의 실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CEO인 다니엘 장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텐센스의 위챗과 바이트댄스의 틱톡 이런 기업들과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 기업들 모두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제시했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외에도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한 이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알리바바의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여러 가지 뉴스 살펴봤고요.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